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1월 18일 수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새벽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스위스와 수교 60주년을 맞아 첨단 과학기술을 강력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편향성 논란으로 서울시 지원 조례까지 끊긴 TBS의 사장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현재 인사검증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선물 배송 등을 악용해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앱을 함부로 누르지 말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새해 들어 금융권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어제 만난 여신 전문 금융사와 인터넷 전문 은행에 이어 오늘은 은행권과 회동했습니다. 고물가의 생필품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밀가루와 식용유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스위스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스위스 동포들을 만나 다자회의에서 느낀 외국 정상들의 우리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전했는데요. 그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에 우리 기업 경쟁력이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는 한국과 스위스가 수교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윤 대통령은 양국이 그간 다져온 신뢰와 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60년을 향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과학기술 경쟁 시대를 맞이해 스위스와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강력히 모색해 나가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편향성 논란으로 서울시 지원 조례까지 끊긴 TBS 사장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TBS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6일 대표 후보 6명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를 진행했는데요. 심사에 참석한 후보 중 TBS 내부 인사는 강양구 TBS 과학 전문기자와 오필훈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 등 2명입니다. TBS 임추위는 최종 후보로 3인을 선정해 인사 검증에 들어갔는데요. 다만 최종 후보 3인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들 중 1명을 이르면 2월 1일 TBS 새 대표이사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택배 배송에 실패했습니다. 언뜻 보면 일반 택배 문자 같지만 무심코 눌렀다간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이처럼 명절 선물 배송 등을 악용해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정부는 택배 배송 등을 사칭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메신저 피싱이 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문자를 발송한 뒤 알 수 없는 링크로 접속하게 한 다음 단말기에 악성 코드를 뿌리거나 메신저 대화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앱을 함부로 누르거나 설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새해 들어 금융권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어제 만난 여신 전문 금융사와 인터넷 전문 은행에 이어 오늘은 은행권과 회동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 오전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은행권의 공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재차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원장은 올해 국내 경제의 하방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은행권의 주도적인 역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은행장들에게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실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고금리로 인한 가계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가계부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상환 기반의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켜 주시는 한편 분할 상환 대출 확대, 변동금리 대출 비중 축소 등 대출 구조 개선에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채무 상담 및 지원 등을 통해서 부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신용대출 119, 프리워크아웃 등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금리 인하 요구권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신용도가 개선된 차주가 금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금리 인하 요구권의 활성화 노력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물가가 좀처럼 내릴 기미가 안 보입니다. 고물가의 생필품 가격이 지난해 4분기보다 평균 12.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른 건 밀가루인데요. 밀가루는 전년 동기 대비 38.3% 올랐고 이어 식용유가 31.5%, 마요네즈가 19.5% 오르는 등 생필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모두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상위 5개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24.3%로 집계됐는데요. 반면 가격이 가장 적게 오른 품목은 생수 0.4%와 오렌지 주스 2.2%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밀가루와 식용유 등의 원재료인 밀과 식물성 유지 등의 국제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새해 많은 기업이 가격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재료 가격의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조부모 등 사촌인의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면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날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9월부터는 서울에서 엄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대상은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입니다. 한국에서 철수했던 파파이스가 2년 만에 화려한 복귀 소식을 알렸습니다. 2020년 한국을 떠나 지난해 12월 16일 다시 국내로 돌아온 파파이스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첫 한 달 동안 치킨 샌드위치를 5만 개나 판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강남점 개점 당일에는 2천여 명의 소비자가 매장에 몰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는 3월 25일 임기 만료를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연임 도전을 포기하고 용퇴를 결정했습니다. 손 회장은 용퇴의 뜻을 밝히면서 임추위는 후보 명단에서 손 회장을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손 회장은 연임 포기와 별개로 라인펀드 사태와 관련한 중징계 취소 소송은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라인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 날씨는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춘천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고 안동이 영하 9도, 대전은 영하 6도, 서울이 영하 5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IHQ 리포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